Freedom doesn't wait. Libre, the original eau de parfum and the new parfum Yves Saint Laurent. 새로운 미래를 향한 대구 경북의 생존 전략, TBC 미래 포럼에서 그 현실적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TBC 미래 포럼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진영입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대한민국도 국가는 물론이고 지역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실현 가능한 미래 생존 전략과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현실적 미래 전략과 대안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TBC 미래 포럼 경북의 주제는요, 메타 경북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다입니다. 오늘 이 포럼의 문을 열어주실 귀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입니다. TBC 미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역대 정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수도권의 인구와 모든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고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 소멸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두고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지방시대 10대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고 지역공약 255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강력한 의지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정부는 경제 논리와 효율성이란 이슈에 떠밀려 제대로 된 정책 수행이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이란 가치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인식하여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방시대를 구상하는 중요한 시기에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 오늘 포럼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논의하여 새로운 지방시대에 맞는 정책의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메타 경북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다라는 오늘 포럼의 주제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었고 또 그중에 경북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발전사를 보면은 세계는 아프리카 문명이 시작되어서 인도로 와서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전에는 사실상은 중국, 인도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인구도 많고 문명도 거기서 생겼고 그런 시대에 살다가 과학기술에 따라서 화약을 9세기에 중국서 발명을 했는데 그 화약을 가지고 유럽에 가서 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3세기에 총을 만들어서 그 총으로 16세기, 17세기를 완전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과학기술입니다. 그때 유럽의 식민지가 한 84%를 달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치고 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 세상이 됐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 살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처음에는 전쟁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나 방어하는 나라나 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1차 때도 마찬가지고 2차 때도.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받아서 나중에 미국이 제일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세상이 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 대상으로 진주만 공격을 안 했더라면 미국은 어쩌면 2차 대전에도 참여를 안 했을지 모릅니다. 42년대 진주만 공격하는데 그때 일본이 군함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실력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한테 패했느냐? 미국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보고 같이 전쟁을 치르자. 이래서 소련이 막판에 들어와서 우리가 8월 7일 날 45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원자탄이 그 이틀 후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원자탄으로 일본이 항복한 겁니다. 그것도 과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과학 기술 문명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대한민국은 우리가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살펴보면은 세계 속에 어느 정도 이치가 있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인구는 항상 1%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지금은 인구도 1%고 생산은 2%가 됩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그때는 인구는 1%인데 생산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이치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단지 그 중에 한국이 삼국 통일했는 신라, 그때는 문명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신라에서 만든 우리 황령사 구청탑 그것은 82m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기술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재현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못하나 안 치고 82m를 쳐서 600년 갔는데 그런 탑을 못 만들, 그게 과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그 탑을 만들기 위해서 10분의 1을 줄여서 연습을 해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의 한 40% 내지 50%를 차지하는 당나라를 물리쳤다 하는 것이 우리 역사상 대단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나라를 물리친 후예가 우리 경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그런 힘을 가지고 앞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해방될 때 30%만 글을 알고 70%는 글을 몰랐습니다. 그 70%가 어느 정도 글을 모르느냐? 1, 2, 3을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처음 총선을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을 치르는데 1, 2, 3을 모르니까 짝대기 선거를 했습니다. 그 짝대기 선거가 7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이 시장주의, 시장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채택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때는 글을 모르던 사람이 지금 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10번째 가는 이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성공한 나라입니다. 원조 받다 원조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경북 정신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경북 정신은 뭐냐? 화랑 정신, 그다음 선비 정신, 호국 정신, 새마을 정신. 이 경상북도에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잘 살게 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지금 세계에 나가면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가보면은 한국에 오고 싶어서 난립니다. 제가 몽골에 가니까 한국 식당 20개 있다가 지금 220개가 되었고 한국 식당에 가면은 가장 대접받는 가장 인류 식당입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 갔더니 18만 고려인은 있는데 소련 시대 때 한국 사람을 속이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너무 자랑스럽다. 한국말 잘하는 것이 돈벌이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류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젊은 사람들이 헬 조선이라 하고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율은 세계 1등 중에 1등입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 왜 이런 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국민들이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답은 수도권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서울로 가가지고 지쳐 있습니다. 서울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매년 10만 명씩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서울은 꽉 찼고 지방은 텅텅 비어 있고 특히 젊은이들은 다 수도권에 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로 행복한 나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동기 앞으로 지방시대 위원장님 오셨지만 지방시대를 열어야 답이다. 지방시대. 그럼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겠느냐 이게요. 그냥 지방으로 오락해도 오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지방에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합니다. 통일신라도 5소경이 있었다. 통일신라에 5개 작은 수도가 있었습니다. 북원경, 주건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이렇게 5개 수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지방도 서울처럼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교통 이런 시설들을 서울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들이 지방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그런 일자리 어떻게 만들겠느냐? 우선 메타버스 수도를 했습니다. 메타버스로서 공항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항. 거기에 면세점 만들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로 신라 왕경도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로 한류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 종주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더니 메타버스 수도를 했더니 미국에 가장 헐리우드에 있는 작은 시장님이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메타버스 영화제를 하다요. 앞으로 기술과 문화 예술이 접목된 이런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을 우리가 설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고 또 원자력 발전된 게 SMR입니다. 소형 원자력을 만들면은 이걸로 세계 수출할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원자력을 통해서 그린 수소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포항에 배터리 특구를 만들었는데 배터리 관련해서도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 철강을 새롭게 만들고 구미전자를 다시 더 만들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동네를 만들면은 새로운 경상북도 먹거리가 생기는데 또한 농업 대전환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농토가 거의 비슷한데 380억 불을 농업 흑자를 냅니다. 우리는 농업에 360억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을 대규모화해서 기업화해야 된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농업의 소득을 올리는 제가 농민들이 왜 도시 근로자들보다 못 사느냐. 네덜란드는 농민들 소득이 8만 불이고 도시 근로자들은 5만 5천 불입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대전환 등등을 통해서 지방의 사람이 살 수 있고 경북의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시대로의 대전환,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나침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도시 경북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융합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차세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메타버스입니다.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도민들도 생생할 겁니다. 생소한데 이 생소한 문제를 우리 경북도청에서 메타버스 관련 우리나라 학계 또 기업에 있는 분들 모두 초대를 해서 특강을 한 7차례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주인이 없구나, 표준이 없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래서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메타버스 국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그리고 조직을 만들고 그 관계 전문가들을 전부 초청해 토론도 하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몽땅 총망라된 것이 메타버스다. 메타버스 상에서 가상 세계도 살지만 현실 세계도 연결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술이 집약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재미있는 거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찾아온 미국의 시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헐리우드 그 시인데 그 시장님께서 와서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영화를 제일 잘 만드는데 영화를 잘 만드는데 메타버스로 영화를 만드는 데가 있겠느냐. 그래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MOU를 하고 내년에 메타 영화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관련된 모든 세상을 메타버스 상에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메타버스의 전문가 이인하 작가, 유철균 대구 경북 연구원장이 메타버스 책도 썼는데 이분이 또 원장을 모셔서 정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 가서 메타버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설명해주고 예산을 받아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비 예산도 우리 도배하고 합치면 한 800억 정도 받아놨는데 이 예산 가지고 실내 환경도 만들고 아까 기조 연설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메타버스가 첨단 기술이 총 집약되어 있는 거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럼 이 메타버스가 우리 실생활과는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메타버스가 우리 실생활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경북의 실생활과 크게 4가지로 결부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가지요? 예. 예. 첫째는 관광입니다. 우리가 신라환경 메타버스, 디지털 보건 및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데 경주시 및 그 일원에서 AD 8세기 신라환경 그 세계 글로벌 원탑에 화려했던 도시를 증강현실로 재현을 하고 또 메타버스 안에서 마치 포켓몬고 게임을 하듯이 그 신라환경 안에 있는 유물과 어떤 몬스터들을 채집을 하고 이러는 것들로 온오프라인 관광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 근무입니다. 그 워케이션을 즐기는 그 서울의 기업들이 어쩌다 한번 지역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정기적으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여기 경북에 와서 살고 서핑과 명상과 이런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워케이션 센터에서 메타버스로 이제 근무를 하는 자기 일을 하는 이런 원격 근무가 이제 저희 경북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원격 공장입니다. 경북에는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항상 그 이 공장에 언제나 부르면 와가지고 자기의 아바타와 자기의 증강현실 바디로 그것을 지도해주고 봐주고 설명해주는 이런 그 원격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지역 현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농축수산물의 종자 개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재난 예방이라든지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광, 두 번째는 원격 근무, 세 번째는 원격 공장, 네 번째는 시뮬레이션.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경북의 실생활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메타버스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 지원 방안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 할지 궁금한데요. 기술과 그 데이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인식 능력은 그리 빨리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 주는 게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네이버에다가 검색어를 쳤는데 그 검색어를 치면 사실 지금 구글의 라이프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으면 59억 개의 웹사이트들이 뜹니다. 도저히 읽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걸 보완해 주는 것이 인공지능의 명령어로 정말 자기가 찾는 것을 찾게 해주는 것이고, 또 너무 그냥 검색어를 넣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정보를 원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데 아바타로 들어가지고 몸이 있으면 그 몸에 대해서 이제 저 사람의 맥락을 추론해, 저 사람이 왜 저기 와서 저런 것을 묻는가라고 하는 맥락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사실은 지금 시대에 굉장히 그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인데, 이런 메타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들은 이처럼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NFT 같은 연관 기술들을 같이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도 또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유철균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집약해가 메타버스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것 중에 지금 메타버스 대구 경북 공항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공항상에서 공항을 메타버스에 넣으면은 뭐가 문제가 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도 다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 공항을 면세점을 어떻게 넣고 식당을 어떻게 넣고 뭐는 제일 좋은 거는 물건 짐 붙일 때 가장 간편하게 붙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신기술입니다. 그것을 메타버스 상에서 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정부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비를 많이 책정해야 되는, 지금 매년 1조씩 하겠다 정부에서 이래가 있거든요. 그게 역대 기술에 대해서 1조씩 하겠다 하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시연해 보고자 그래 합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뒷받침돼야 될 정책적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장님, 실제로 메타버스를 비롯한 모든 첨단 기술 또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관 협력을 통해서 메타버스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가 지방 소멸, 청년 인재 유출을 막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 세계 이 경제는 결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산업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가 쉽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MZ 세대라고 합니다. 이 MZ 세대는 딱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가장 특이한 특징이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핸드폰을 갖고 전 세계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세대들이 2040년이 되면은 세계 인구의 50%를 점유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 이 가상 공간이라는 새로운 스탠다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경상북도가 이렇게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인력들이 전부 다 지금 서울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지역의 기업들의 사업 규모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북에서도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물론 지금 4개 대학, 안동대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4개 대학이 인력 양성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실제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을 하고 그들이
기업에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술, 문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경북이 추구하는 메타도시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기술이나 지원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는 완전히 경북을 위한 그 기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메타버스가 가상 공간이고 이 가상 공간에 늘 이 컨텐츠가 경북만큼 많은 데가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가장 많은 유산과 유물들이 등재된 곳이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유교 문화와 관련된 많은 또 문화 전통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 경북인데 메타버스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북이라는 것이죠. 경북은 가장 이공계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경북인데 바로 이 경북이 이 메타버스를 포함한 디지털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경북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경북에는 구미에 전자공업단지가 있고 우리 경북에서 아주 일찍 전자 분야에 있어서의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전자와 관련된 메타버스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산업이 경북에 아주 유리한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경북이 메타버스의 수도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아주 현명하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버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경북뿐만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마다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그런 만큼 국비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관련한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도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은 생각보다는 그래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 800억 정도 우리가 확보해 놨는데 과학기술에서 800억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몇 조가 되었을 때 몇 조, 몇십 조가 되었을 때 세상이 완전 메타버스 세상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정부를 꾸준히 설득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더 많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정현 위원장님, 이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런 앞으로의 메타버스 국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를 포함한 디지털 시대가 이미 우리 코앞에 닥쳤고 이 디지털이야말로 이제 세계 경쟁을 함에 있어서 패권 경쟁의 제1 요소가 디지털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은 디지털로부터 시작된다 생각을 해서 국가의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예산의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고 이 메타버스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의 예산이 많이 책정되게 된다고 한다면 지방에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이 디지털 격차를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방에 많이 배정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학 회장님. 얼마 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새로운 온라인 공간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공간인가요? 현재 원자력 분야에서는 주로 그
이제 중요한 원자력 시설들에 대한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구축하는 걸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시설을 방문하려면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이 가상 공간에 이 메타버스 플랫폼상에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 제약 없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제약 없이 자세한 그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말고도 경주에 있는 방패장에 대해서도 메타버스 방패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도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소인 APR 1400을 디지털 트윈 기술과 결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들이 어떤 그 방문객들을 위한 그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겠지만 조만간 이게 교육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설계해 나가는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이 장기적으로 경북의 발전을 이끄는 주요 산업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시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 살리기,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상황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정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37년이 됐는데 84년도에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에도 지역 균형 발전 얘기가 나오더니 94년, 2004년, 2014년, 2022년이 된 지금까지도 지역 균형 발전 얘기가 나오는데 훨씬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말하자면 영토로 말하자면은 11.8%, 약 12%인데 전 국민의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도 부족해서 한강 밑으로 길을 내야 되고 고가도로도 부족해서 이제 하나로 날아다니는 택시까지 만들어도 지금 서울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정치입니다. 이 지경을 만든 것은 정치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다 집중을 하느라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역이 소멸돼 가지고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이 지역의 소멸을 국가의 재앙으로 대통령이 규정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 대개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갈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북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어야 되는 필요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방 자치 시대는 열렸지만 문제는 지방 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정현 위원장이 국가 대개조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방자치는 뭐 199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단체장을 뽑는 거는 95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다들 30년이 되었는데, 제가 도지사 지난 4년을 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시작하는데 임명제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중앙 정부가 권력을 다 쥐고 있고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무슨 사업할 때마다 공모하면 떡 하나 갈라주듯이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그래서 제가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을 바꿔야 된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국방이라든지 외교라 이런 것도 중앙에서 하고 나머지 실행하는 문제는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판을 바꾸지 않고는 계속 이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질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성공을 해야 하는데요. 총장님, 이 지방시대의 핵심이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청년들이 몰려오는 지방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자체와 대학 간의 연계와 협력도 필요하겠죠? 네. 결국은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산업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오고 싶어도 교육이나 문화나 생활의 인프라가 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아까 이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 대학도 이제는 교육 현장이라는 생각을 저는 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육 현장을 넘어서 산업 현장이 돼야 되고 지역 경제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도 이 대학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초연결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든지 동시적 종합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두 개가 성공하면 그 한두 개 성공의 전후방 효과로 지역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경북 봉화강산에서 보여준 경북 리더십의 케이스가 앞으로 우리 경북이 그 산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그 모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산업이나 혹은 다른 혁신 신성장 산업들도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그 성공한 한두 개, 10개 중에 한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의 실패들을 다 손실을 보상을 하고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성과들을 내는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성공적인 표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북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여는 표본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절실해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경북에서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핵심 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 재개, 또 백신 바이오 산업, 2차 전지, 미래차 육성. 이 모두가 미래 성장 동력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원자력 전문가도 계시고요. 그리고 바이오 전문가도 계십니다. 안동대 총장님이신데 두 분의 전문가로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백원필 학회장님. 원자력이 성장 동력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경북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원자력 시설과 관련 기관들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의 심장부라고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작은 기업들이 이제 형성되는 거 말고 경북 자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산업 체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위치하는 그 기업들에게는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IT 기업들이 그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수도권에 주로 몰려 있는데 경북 지역으로 많이 내려올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전기요금 체계 변화는 어떤 한 분야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좀 경북뿐만 아니라 그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을 해서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가까이 들어오는 기업들은 전기 걱정하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총장님, 바이오 산업의 산업 경쟁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경북 지역의 바이오 산업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백신과 같이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이 거대한 기업들도 있지만은 수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이렇게 가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1인 기업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이제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 영세하다는 이야기는 인력 창출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기업들을 좀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가장 아쉬운 것들이 뭔가 하면은 뭔가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교육의 지원 능력이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촉진제 역할을 해주면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직까지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사님, 경상북도의 앞으로의 원전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우선 우리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을 하고요. 그리고 꿈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SMR을 지난 정부 때 경주에다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치를 해놨는데 또 민주당에서 예산을 다 깎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국회 가서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그쪽에 원내대표도 만나고 이거는 미래 산업인데 연구비 그렇게 많지 않은데 37억이거든요. 그걸 깎는다면 집만 덜렁지 놓고 연구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가 SMR 경쟁입니다 지금. 그래서 SMR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완전히 자립이 될 걸로 생각해요. 지금 석유라든지 석탄 수입하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원전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수소가 그린 수소. 지금 수소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를 만드는 건 원전, 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원전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고 포항제철도 이제 수소하는 철로 바꾸겠다 이런데 그 수소를 만드는 게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포항제철을 전부 다 수소로 바꾸는 전기가 얼마나 들겠느냐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금 울진 원자력 지금 3, 4호기 만들잖아요. 그 15기가 필요하다 이면 원전. 그 포항제철 하나 사용하는데 그만큼 앞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꿈의 원전 SMR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고 3, 4호기 잘 만들고 또한 다른 원전 시설을 가동을 연장하는 지금 수명을 뭐 40년 해놨는데 그걸 미국에서는 지금 80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도 그런 원전 가동 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전을 확보하고 백은필 위원장이 말씀하신 원전 있는데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는 전기요금 차등 이제 이것을 하자고 국회에서 토론도 했고 하면은 경상북도 내에 앞으로 전기가 많은 데이터 산업이나 이런 산업들이 경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사님께서 지금 전 세계가 SMR 선점을 위해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SMR이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학 회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SMR 시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원전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 중심 도시로서 경북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한 10여 년쯤 전에 우리나라가 SMR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네. 2012년에 세계 최초로 규제기관 인증을 받은 스마트라는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게 SMR인데요.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 나라에 짓겠다고 1억 불을 투자해서 또 추가 설계 개선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실증을 하지 않고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수출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아직 수출까지는 이르지 못한 게 있고 또 2030년경에 세계 시장에 나올 그 ISMR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SMR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기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고 중요한 원자력 관련 기관이 있고 특히 SMR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해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맞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SMR을 개발하고 거기서 실증해서 수출 단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SMR의 장점과 또 우리나라 SMR 기술 수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바이오 산업 얘기를 또 했었는데요. 경북도 역시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받았고요. 또 백신 산업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건립하고 또 앞서 총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안동대학교에서는 전국 최초로 백신 전공을 신설하기도 했는데 총장님, 이렇게 되면은 바이오 산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잘 마련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좀 남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렇군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은 사실 이 꿀뚝이 없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연기를 내지 않고도 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는 이 제약이라든지 백신 이런 또 레더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북부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이오 산업이 경북으로 보면은 이 북부 지역에 굉장히 적합한 산업이고 특히 이제 기술력이 이제 안동대학도 있지만은 이제 포항공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백두대간에 이제 좀 북동쪽 즉 안동 포항을 중심으로 한 그 바이오 백신 벨트를 한번 구상하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바이오 산업이 이제 발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력 양성에 뭔가 그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저희 안동대학교에서 2019년도에 백신 공학과를 신설을 하고 지금 현재 4학년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총장으로서 가장 그 심혈을 기울였던 게 이 기업과 계약학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배출된 인력들이 기업으로 취업이 가능한 보장이 되는 이런 건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그 계약학과를 성사를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기업이 왔으면은 지역에 좀 인재를 할당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공기업을 중심으로 30%의 지역 인재를 뽑아 달라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지키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이고 이것을 좀 기업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지역 인재를 뽑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인재를 배출을 해놨는데 그 취직하는 그 장벽은 굉장히 서울에 있는 아주 그 유수대학 수준의 그 능력을 요구한다면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취업을 해가지고 장기간 근무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1년 교육시켜 놓고 나면은
또 수도권을 향해서 따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여기에 취직을 해서 평생 이 지역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지역 인재 할당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지사님, 이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의 추진 과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4차 산업혁명 중에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바이오 산업을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이 완성되면 4차 산업이 뭐겠느냐? 이 4차 산업은 결국은 기계가 인간 대신 일하는 겁니다. 기계가 그 AI가 중심이 되는데 기계가 인간 대신에 일하는데 그 시대는 2030년이 될 것이라 이렇게 짐작들 합니다. 학자들이. 어떤 분은 거기에 안 온다고 생각도 합니다. 완전 기계가 어떻게 사람을 대신하겠느냐.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부분을 이 로봇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완전 대체가 아니더라도 단순 노동 정도는 대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뭘 하겠느냐? 기계가 일을 하는데 사람은 뭘 하겠느냐? 사람은 근본적으로 먹고 놀고 즐기는 일을 합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그리고 오래 살고 그게 어렵니다. 어려워. 그다음에 교육식이고 교육 이 5가지는 변함이 없을 거다. 먹고 놀고 즐기고 먹고 놀고 즐기는 게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입니다. 문화예술 관광에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를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그 신공항도 공항도 그 관광 중에 하나입니다. 공항 그 물론 물류도 있고 있지만 그 중요한 건 관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 생명공학 바이오 생명과 직결되는 뭐 백신을 신약을 해서 백신을 한다 이런 바이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병장수. 인간의 목적이 무병장수입니다.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80세 이래 되지만 골골 한 10년 있습니다. 골골 10년. 아프게 한 10년을 갑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오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노인 병 치료하면서 오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무병장수하는 그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생명 공학. 그래서 지금 의사과학자를 키워야 된다. 의사과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신체를 완전히 개조하는 바꾸는 무병장수하는 그런 시대를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인재양성, 인재양성. 그래서 포항의과대학의 의사과학자를 키우자. 안동에도 의과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의사과학자 키워서 바이오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인재 양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엔 제도입니다. 이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대. 지금 안동에 대마 특구를 만들어 놨는데 말은 특구인데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이야기하는 게 자유 특구가 돼야 되는데 자유는 없어지고 대마 규제 특구가 돼. 대마 규제 자유 특구인데 자유는 없어져 버리고 대마 규제 특구가 돼가 있다. 그래서 제도를 고쳐야 돼. 제도.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고치면은 안동의 대마 특구 이것만 해도 전 세계에 수출하면 엄청나게 개발할 수 있는데 실험실에서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실험실에서. 그러면 우리는 직접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못 쓰면은 요걸 쓸 수 있는 나라에 수출할 수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4차 다음에 5차 산업 그게 바이오 생명공학이 될 건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인재 양성. 그게 주안점을 두고 우리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무병장수와 직결되는 바이오 산업의 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경북의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얼마 전에 경북의 농업 대전환 시대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경북에서 말하는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 대전환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이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는 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은 제일 중요한 산업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은 전통적인 농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왔는데 이 농업이 4차 산업입니다. 과학 산업이에요, 과학. 그 IT 과학이 접목된 그런 산업으로 가는데 제가 기조 연설 때도 이야기했지만 네덜란드 우리가 농토 비슷합니다, 수준이. 네덜란드는 한 190만 헥타르 되고 우리나라는 180만 헥타르 되는데 그런데 네덜란드는 농사지어서 1년에 380억 불 흑자를 냈는데 우리 농사지어가 1년에 360억 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나쁘냐? 왜 우리가 네덜란드보다 그렇게 못하냐 이게요. 그래서 그거는 네덜란드 가보니까 과학 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전통 농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농업. 우리는 개인당 1.5헥타가 돌아가는데 저 네덜란드는 32헥타를 농사를 짓습니다. 그 우리 시도민께서 32헥타 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32헥타 하면은 10만 평이 10만 평. 10만 평을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 10만 평을 농사를 한 사람이 짓는 겁니다. 우리는 한 4천 평 짓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가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첫째로 규모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학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첨단 산업으로.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에 우선에 우리 농민들 또 농사를 안 짓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농토 절대 안 팝니다. 안 팔기 때문에 전부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지주 땅 주인을 주주로 만들어요. 주주로. 그러면 이 농사를 기계로 짓고 과학으로 지어주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은 땅만 내놓으면은 땅 현재 내가 땅에서 돈 버는 값을 1.5배는 일단 주겠다. 1.5배 수익이 1.5배 날 수 더 나야 됩니다. 현재 제가 가서 계산해 보니까 전문가들 계산하니까 잘하면 5배까지 올릴 수 있어요. 현재 농토 그대로 두고 이모작을 하는 겁니다. 기계로. 콩을 나락 농사만 짓는데 벼 농사만 지으면은 그걸 안 하고 지금 쌀은 남아 돌거든요. 콩을 짓고 양파를 짓고 이모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손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걸 기계로 다 바꿔야 돼요. 기계로. 그러면 해도 한 5배 올립니다. 기계로 바꿔도 이모작.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식량 자급률이 43%입니다. 그리고 곡물, 쌀, 보리, 밀, 콩, 이 곡물은 20%입니다. 20%. 그러면 이것을 자급자족하고 또 남아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우선 농민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잘 살게 만들고 일반 국민, 도시 근로자들은 몸 하나로 먹고 살잖아요. 농민들은 몸 하나 또 있고 플러스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도 가지고 몸도 있는 사람이 왜 몸만 있는 사람들보다 못 사느냐. 그게 네덜란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덜란드 농민들은 평균 소득이 8만 불이고 일반 국민들은 5만 5천 불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소득이. 그래서 이런 체제를 완전히 바꿔서 대한민국 농업 대전환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모범을 보이겠다. 지금 시범단지 몇 군데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잘 되면은 들불처럼 일어나려 생각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은 내 소득이 2배가 올랐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야 나도 그렇게 농사 짓도록 해주라.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인식의 마인드가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지금 권역별로 스마트팜, 스마트 혁신밸리, 또 시범단지, 또 수직농장 등 여러 가지 디지털 농업의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사님, 디지털 농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더 어떤 혁신들을 더 또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지금 저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데 그 야산이 있더라고요. 야산.
우리나라 야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높이 한 30m, 40m 되는 산 그거 없어도 조금만 더 가면 또 산이 있는데 네덜란드는 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땅이 전부 다 바다보다 낮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산 같은 것을 그냥 버려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산에다가 스마트 팜을 만드는데 스마트 팜을 만들면은 5헥타 만들면 한 150억이 듭니다. 그 이게 돈이 도저히 안 되잖아요. 150억 누가 투자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돈을 기업은행에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 10년 동안 자기들이 소득으로 뽑아가겠다. 그래서 제가 농협 같은 데서도 네덜란드 가면은 그 라보 은행이나 은행이 직접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놓고 자기들이 10년 동안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돈 관리는 돈을 다 뽑아갑니다. 이 사람들 월급만 주고 그래가 10년 뽑아가고 10년 후에는 다 자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가 일어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각자 투자금을 받아서 그 소득을 내서 그 소득으로 빚을 갚고 그 나중에 10년 후에 자기가 되는 이런 대단리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대규모 사업을 해서 상주에 스마트폰 혁신밸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가보면은 청년들이 한 거기에서 1헥타를 0.5헥타를 세 사람이 갈라서 합니다. 세 사람이. 그래도 6천만 원 소득이 올라오더라고요. 0.5헥타만 해도 세 사람이. 그래 하는데 이것들을 경상북도에서는 우리가 직접 투자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임대농도 해보고 또 기업가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농장주들하고 기업인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래서 투자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농업을 해보겠다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위원장님,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경상북도의 농업 대전환 정책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농 그리고 스마트농 이 두 가지가 정부의 농업 정책의 이제 향후 기본 방향이고 정책인데 지금 경상북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이러한 농정을 한 발 앞서서 시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청년들에게는 기존 그 했던 농사 전통적인 방식으로 짓고 있는 것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살기 위해서는 가정을 꾸리고 애들을 키우면서도 계속 정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주 시설에 대한 지원 역시 동시에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처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 운영 자금을 포함한 그러한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직불제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약에 대한 농약을 포함한 그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 또 특히 이제 스마트 농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 또 교육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지원까지도 같이 패키지로 이렇게 해주면 아마 청년들이 정착하기 쉬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2027년까지 약 3만 명의 청년 농을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1년에 5천 명씩의 청년 농들에게 역대 지원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 그리고 가공까지도 농식품 물에 대한 가공까지도 농촌에서 청년들이 기업인들이 함께 제대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딸기처럼 완전히 성공한 수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농경을 펼치려고 하는데 일단 중앙부처가 경북에 와서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상북도의 농업 대전환 시대가 더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불행합니다. 헬조선이고 자살률 세계 1등이고 저출산율 세계 1등 중 1등,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놓고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행복한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었냐? 그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쟁에 지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기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그 지역에 직장 다니고 그 지역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게 정주민입니다. 유럽 잘 사는 나라를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나라가 뉴욕에 산다고 LA 산다고 보스턴에 산다고 불평한 지역 없습니다. 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독일의 각 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본으로 가야지 베를린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프랑크푸르트 살면 그 지역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서울에 못 가면은 낙오자가 되고 서울에 가서 또 경쟁의 낙오자가 되는 이런 시대를 꼭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구조를 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방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지방의 권한과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됩니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모두 다 쥐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으로 모두가 권력이 다 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를 열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 국민 행복시대 열기 어렵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반드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들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시대가 열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권순태 총장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역이 지역뿐만 아니고 대학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인구 감소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현재의 유치원생들이 취업을 할 때 되면은 65%는 현재에 없는 직업에 종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직업군이 또 바뀌고 있고 그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그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개인일 것이고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변화에는 대학뿐만 아니고 지자체, 기업의 벽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함께 뭉쳐가지고 이 앞으로 새로운 경북 시대를 여는데 대학도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화에 발맞춰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정현 위원장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디지털을 포함한 메타버스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요. 혹시 아십니까? 메타버스를 포함한 디지털 인력의 전국적으로 최고의 전문 인력이 약 44만 3,600여 명인데 경상북도는 2,900명입니다. 0.7%에 불과합니다. 꿈도 계획도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이걸 이끌어갈 사람들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키우는데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오늘 경북지사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서 역시 이제 지방이 완전히 깨어나기 시작했구나.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만 갖고는 통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경북 지자체가 지역의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그러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정부 중앙부처의 지원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을 거꾸로 이제 중앙에서 결정돼 준 규제와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가
바로 기업들과 같이 협의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에 올려서 중앙이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광주 전남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지방에 가장 부족한 게 정보력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500대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거. 정부 부처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5년, 10년, 15년, 20년 후를 대비해서 지금 무엇을 기획하고 있지? 이번에 왔다 갔었지만은 사우디 왕자라든가 머스크라든가 세계 투자자들이 어디다 지금 돈을 투자를 하려고 뭘 투자를 하려고 했지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이제는 중앙 부처에서 주는 것만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간파를 하고 한 발 앞서서 유치 경쟁을 했을 때 지방도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북은 그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 시대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 또 지방의 역할을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백원필 학회장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자력계에 있는 전문가들은 경상북도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경상북도가 원자력과 관련돼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도움은 언제라도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덧붙이면요, 현재 그 울진에서 원자력 전기를 이용해서 원자력 그 수소 생산 실증 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울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수소 실증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소 생산뿐만 아니고 그게 수소와 관련된 어떤 교육 그리고 연구의 중심지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누구나 미래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위기나 불안이 아닌 기회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데요. TBC에서 마련한 미래 포럼, 오늘 이 시간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TBC 미래 포럼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